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 You're like a circle that floats around me, and when I fall, you've tied a rope to me. 네,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네, 지금 예미지 그 사전 점검 현장 앞에 와 있고요. 이제 들어가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You showed up, was written in my palm. You are a statement, explode like a bomb. I get to push myself to victory. You make me winner. You cut me loose and set me free. You make me win in every way. You showed me how to spread my wings. Yes, I'm the winner of the day. You cut me loose and set me free. You make me win in every way. You showed me how to spread my wings. Yes, I'm the winner of the day. Yes, I'm the winner, yeah. 'Cause I'm the winner, yes. Am I awake or am I dreaming? So far gone, I won't look back. And when I move, there ain't no stopping me. You're pushing me up to the top. I saw the cloud.
네, 안녕하세요. 브라스크의 루카 부장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은 예미지 시그너스 101 타입 같이 따라와 주셔도 돼요. 101 타입 그 수납 강화형으로 구매하신 거 맞죠, 사장님? 네. 지금 우리 데니 이사님하고 다둥이 아빠는 지금 못 오셔가지고 저희 고객분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그 평면도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멀리서 찍어주셔도 돼요. 예. 여기가 확실히 좁긴 좁아요. 얘기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한 25평형대, 28평형대 폭밖에 안 나와요. 소파 자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400이 나오는데 3,400이면 뭐 넓은 편 아니냐, 왜 그런 말씀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커튼에서 한 10에서 15cm를 항상 100에서 150mm를 빼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통 우리가 뭐 자코모나 에싸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소파들은 보통 3,200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4인용 소파 하나 딱 놓는 걸로 끝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안마 의자를 놓으시려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안마 의자 2개를 놓으시면 돼요. 반면에 요거는 길어요. 그래서 또 좀 전자제품에 관심 많은 남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보다 멀어요. 그래서 100인치 TV나 프로젝션 TV를 놔도 과연 소리를 이렇게 크게 틀을 수 있냐, 뭐 그거는 이제 각자 개인들이 해결할 문제지만 그만큼 여기가 좁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려 5m 5,100이나 나옵니다. 그렇지만 소파를 앞으로 당기고 뒤쪽에다가 책장을 놓는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린 집 같은 경우는 뒤에 책장 2개를 놓고 소파를 좀 아랫부분에 있는 수납은 조금 희생하더라도 소파를 이렇게 붙이는 방식, 그거는 충분히 나와요, 그 공간은.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번 예미지는 요 아트월이 무려 3,800이나 나오기 때문에 건너편은 소파 자리하고 톨러런스가 무려 400이나 40cm나 나옵니다. 즉 이쪽 건너편에다가 뷰 때문에 소파를 놓는 집은 또 의외로 한 3m짜리 소파에 이런 커다란 안마의자는 안 되지만 이런 예쁜 그런 1인 리클라이너 있죠, 그 정도는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좀 잘 해보시고. 혹시 몇 분 남았어요? 3분? 그러면 주방까지 말씀드릴게요. 주방은 제가 언급한 대로 절대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조명은 많이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 길이는 1600, 이쪽 길이는 1800이 나와요. 물론 지금 수납 강화형이 아닌 일반으로 고르면 이게 이제 쭉 둘러져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한 1800 정도의 식탁은 충분히 들어가요. 그렇지만 나는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바꿀 거야, 저는 이렇게 여기다가 세로로 놓을 거예요, 이 안에까지 한 몰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는 1750짜리 식탁까지, 뭐 1800짜리까지는 들어갑니다. 근데 육안적으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길게 놓으시고, 저희 지금 고객집 같은 경우는 2000짜리 좀 긴 식탁을 놓으실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냉장고 동선은 침해하지 마시고 이쪽 부분으로 좀 돌출시키고 여기를 차라리 평상시에 동선이 안 나오게 조금 막자. 이제 그 방법은 제가 홈스타일링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조명의 위치도 사실은 식탁이 길어짐으로써 이 센터 맞추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홈스타일링을 받으시면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센터피스는 요 정도에서 맞출게요. 자, 여기 101 타입의 침실은 어차피 똑같아요. 제가 조금 놀랐어요. 원래 제가 예상했던 거는 요 공간으로 조금 더 넓고 이 공간은 좀 더 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정사각 구조가 아니라 직사각 구조예요. 근데 원래 저는 가구 놓는 데 있어서는
정사각 구조를 더 좋아하는데 침실만큼은 사실은 제가 직사각 구조를 좋아해요. 직사각, 정사각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패밀리 침대 놓는 어린 자녀 가진 분들은 조금 안 됐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오히려 이게 넓어가지고 이 옆 폭으로 좀 넓게 놓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약간 모짜렐라 치즈처럼 이 전체 평면도를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좀 좁아졌어요. 즉 여기 이 거실부터 시작되는 이 라인은 조금 좁아졌는데 이거를 누려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탄 롯데캐슬 전에 분석했던 동탄역 8학원처럼 약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린 모짜렐라 치즈처럼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상황을 연출하다 보니까 자제분들이 다 커서 오직 부부만의 공간으로 쓰이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최적의 안방인 게 우리 신랑들 이 세컨 TV를 이쪽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여기다가 세컨 TV를 올려놓을 분들 한해서는 아주 TV와 소파 간의 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시네마룸이 된 거예요.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여기에다가 타공을 하지 마시고 이런 단스 같은 거, 드레서, 서랍장 같은 거 다들 구매할 용의가 있거나 기존에 집에서 가져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거 놓기가 참 좋아요. 괜히 구멍 뚫지 마시고 기존에 썼던 뭐 46인치나 55인치 그 정도 세컨 TV들을 이제 다 가지고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생겼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커튼 치시고 여기다 침대 킹 사이즈, 라지 킹 사이즈 하나도 충분히 들어가니까 여기다 협탁. 근데 이제 요 시점에서 갑자기 붙박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놀러 가신 분들은 이제 희소식이 아니죠. 이 창문이 있기 때문에 참 환기는 잘 되고 제가 지금 여기 하나도 안 더운 게 너무나 바람이 잘 통하거든요. 그런데 붙박이 놓기에는 애매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롯데캐슬에서 전에 저희가 시행했던 그냥 이걸 막아버리자 붙박이로. 그래서 문을 열려서 이 창문을 쓸 수 있게끔 만들자. 이게 차라리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혹시 타 가구업체에서 여기까지 그냥 붙박이 그 다음에 여기는 서랍장 그게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일단 한번 끊어 주십시오. 자, 저희 지금 고객분 집은 이제 수납 강화형으로 옵션을 짜셨는데 정말 수납이 많아요. 여기에도 옷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옷이 들어가고 여기가 정말 넓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입주민이 아니라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 옵션을 선택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알파룸을 채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반반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지금 만약에 이 옵션을 한 3분의 1 정도가 선택을 하셨다면 저는 나쁜 선택이라고 보지 않는 게 붙박이가 저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놓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아예 붙박이 방을 만들어 놓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꼭 영상을 찍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 불쌍한 신랑들, 아이들한테 방을 뺏긴 신랑분들은 사실 이 정도 길이면 절대로 좁은 게 아니에요. 3200 이거는 2100 이 정도면 이쪽에서는 문에 대한 간섭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망설여질 수 있지만 이 창틀 정도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에서부터 기역자로 어떤 서재를 꾸미기에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는 저희 고객분은 지금 안마의자가 없어서 그러셨지 이제 안마의자 있으신 분들은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안막 블라인드 이쪽에다가 안마의자를 놓든 이쪽에다가 안마의자들도 놓으시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안마의자를 놓으시는 걸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역시 TV와 안마 의자는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엔키 마운트 같은 거를 이런 TV 스탠드를 이용해서 세컨 TV를 여기다가 설치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마 블라인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블라인드가. 네, 이 정도에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예미지 시그너스는 동탄형 파라곤처럼 정말 창문이 크기 때문에 저희 데니 이사님이 좋아할 만한 단지입니다. 예, 커튼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방으로 이동을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침실 1, 2도 안방은 원래 통창이라서 이제 제외시키고 이런 아이들 방, 자제분들 방이 이렇게 창문이 넓게 나온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추울 수는 있겠죠, 겨울에. 아마 커튼으로 하실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고, 지금 아이들 방이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놓기는 수월하실 거예요. 84 ABC 같은 경우는 요 폭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지 비슷할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미지의 매력은 바로 요런 폭을 보통 아파트보다는 조금씩 줄이는 반면에 이 각 방의 이 뎁스, 이 깊이를 더 이렇게 쭉 깊게 이렇게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구 놓기에는 오히려 좋아요, 사실은. 네,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은 84 B타입이에요. 그래서 84 B타입이 제가 조금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 입주 예정자분께서 이제 고맙게도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같이 사전 점검 때 하자도 조금 같이 찾고 실측도 조금 해보고 하는데 좀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101 타입 분들은 잠깐 귀 막아주시고, 여기 84B가 요 소파 놓는 자리가 오히려 좀 더 넓더라고요. 40평형대보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이 식탁 자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은 좁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750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에서는 좀 주문 제작하는 거를 권장해드렸고, 1800 같은 경우도 튀어나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린 이 다리가, 식탁의 다리가 이렇게 끄트머리 달려있으면 좀 더 작아 보이거든요, 아일랜드가. 그래서 이제 T자로 놓는 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들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 조명 같은 경우도 조금 바꾸려고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해요. 화이트로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메탈 톤으로 되어 있고,
역시 그 아트월 소재는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닥 자재를 바꾸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저 창틀의 필름지하고 문 색깔까지 아마 바꾸실 건데 이쪽 부분은 의외로 상부장 같은 경우는 손을 대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 결국은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식탁을 놨을 때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의외로 벤치를 놓으면 더 공간 효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벤치를 이쪽에 삽입시킴으로써 저 아일랜드 위에는 지금 현재 이런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생활용품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얄쌍하게 진입이 가능한 그런 의자로 조금 육안적으로 실드를 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이유로 제가 어제 분석글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101타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쇼파를 놓기가 조금 애매한 구조라고는 할 수 있어요. 4인용 놓기에는 두 뼘 정도가 남고, 물론 커튼 쪽을 좀 떨어뜨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마의자를 하나를 놓는 순간에 4인용은 안 들어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표준이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한 3,500 정도예요. 그래서 뷰 때문에 만약에 저 건너편에 있는 아트홀 쪽에다가 소파를 놓을 경우에는 오히려 공간이 조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집집마다 다 틀리고 어떤 뷰 각도라든지 생활 그런 방식마다 틀리니까 제가 뭐라고 하긴 그렇고, 냉장고 산의 동선거리는 1200인데 일단은 1100으로 잡는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돌출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아니면 가지고 오시거나. 전반적으로 여기 거실은 그래도 넓게 빠졌고 주방은 약간 아쉬운 그 정도? 하지만 너무 좁지는 않아요. 거실 같은 경우는 84B 타입이 왜 괜찮냐면 여기에 창문이 없어요. 이 창문이 없다 보니까 붙박이를 놓으시고 싶은 분들은 무난하게 붙박이 한 11자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많은 입주민들이 물어보시는 게 사실은 요 예미지 측에서 제공해 주신 이 옵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쓸모 있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좀 단순무식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먼지가 들어가나 잡다한 뭐 폐건전지, 머리카락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촬영 갔던 입주민 같은 경우는 또 주변에 조금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그냥 내추럴하게 자기 침대 원목 색상하고 비슷한 색상의 그런 판을 하나를 재단을 해서 이 위에다가 스크래치가 안 생기게 그런 뾱뾱이 같은 거를 올리고, 그 왜 대리석 식탁 같은 거 보시면 유리를 올리기 전에 이런 투명한 고무로 되어 있는 재질 단추 같은 걸 올리시잖아요. 그 위에다가 그런 예쁜 내추럴한 나무판, 심지어는 이 작은 수납에도 그 판 하나씩을 똑같이 재단해 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거 하나를 그냥 꺼내셔 가지고 이 사이즈대로 재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럼 굉장히 인테리어 효과가 이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그런 점도 있다는 거 알고, 드레스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디귿자로 나오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죽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옷을 걸고 여기에다가 옷을 거는데 옷 자체가 위드가 한 600 정도, 한 500 정도 막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이 공간에는 조금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아마 박스나 뭐 이런 조그만 가방들이나 짐을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이 창문들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게, 여기 옆에를 붙박이를 짜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화장실이고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님 한 번만 오세요. 사모님 얼굴 안 나오니까 어머님 잠깐 한번. 사모님 잘 보시면 제가 질문할게요. 이 수납을 쓰고 싶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여기 이번에 예미지 84 B타입에서 가장 마음에 든 구석이 왜 이 구석이냐면 매운탕이나 삼겹살을 여기서 구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거실 쪽으로 냄새가 안 들어가요. 이거를 만약에 이게 제 집이라면 저는 이거를 탈거를 해버리고 여기다가 작은 하이라이트 하나 정도를 놓을 것 같아요, 사모님. 그런데 이렇게 창문이 이 정도로 크게 나와 있으면 어떠한 환기구보다 연기가 잘 빠지니까 문을 닫은 상태에서 여기서 고기를 굽거나 아니면 가끔 좀 연기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어패류 뭐 탕 종류 같은 걸 끓일 때 이거보다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이쪽 다른 쪽으로는 뭐 수납을 크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번에 보실 방은 바로 제가 제일 궁금했던 84 B타입의 끝자락에 있는 방 3예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아이가 자제분들이 두 분인 경우는 이게 이제 서재나 아니면 그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장님들의 개인 방으로 쓰일 확률이 큰데 여기가 사모님 조금 애매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 길이는 한 2800 정도가 나오고 요 폭도 2700 나오고 근데 요게 지금 문이 이쪽으로 열리다 보니까 침대를 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고객분 집 같은 경우는 수납이 아무래도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붙박이를 거창하게 자른 것보다 여기다가 좀 행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놓으려고 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도 서재가 있어야 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게스트룸 겸 해서 침대를 하나를 놓고 싶어 하는데 이 길이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침대가 대부분은 2020이 나와요. 매트리스의 크기가. 그러니까 2m 2cm. 굳이 이 브라스코 루카 부장이 왜 2cm까지 생색내냐. 그 2cm도 문 열리는 집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은 다 안 열려요. 이 문을 다 열어놨을 때는 한 18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누웠을 때 발로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제3의 침실로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다가 침대를 놓거나 옆으로 침대를 놓는데 이렇게 창문이 큰 집에 옆으로 놓는 거는 생각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에다가 침대를 놓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공간도 써야 되니까 수납으로 결국은 여기에 침대를 놓으실 때 헤드가 없는 그때 제가 매장에서 보여드렸던 프레임만 얄쌍하게 있고 딱 매트리스만 얹는 좀 낮은 그런 침대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래도 이 방이 너무 좁지는 않아요. 딱 좋아요. 아주 쓸모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기역자로 꺾었으면 좋겠어요. 이 형이 한 김에 이렇게 기역자로. 기역자라면 위아래로 옷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모님. 네. 붙박이도 사실 짤 수는 있는데 어차피 아마 여기 예미지 분들도 계속 호객눈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너무나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을 하는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그냥 이쁜 옷 같은 거라도 여기에 쫙 골라서 따님 아드님 옷을 여기다 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벽지가 마음에 드네요. 여기 이 방 벽지가 깨끗하네요. 이걸로 그냥 다 해줬으면 좋을 걸.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제가 예미지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을 약간은 만약에 컨센트 하나만 파생을 할 수가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제2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신발은 여기에 충분히 다 들어가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부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이 위쪽 부분을 이 문을 아예 탈거해서 이렇게 아치형 모양으로 약간 웨이팅룸이나 꼭 우리가 좋은 레스토랑 가면 그 코트만 이렇게 딱 걸어놓는 식의 그런 분위기로 꾸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차피 여기가 중문이거든요.
즉 중문을 열기 전에 먼지가 많이 나는 그 옷은 이미 스타일러 안에 들어간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입주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네, 고객님 결제본이신가요? 고객님 잠시만요. 고객님 결제본이. 네, 신분을 시청해 주시고 저희 노란선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분들은 잠시 옆쪽에서 대기해 주시면 같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1인분이신가요? 예,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바로 84 C타입인데 그 분석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조금 넓게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여기 거실을 보면 좀 멀리서 보면 이 폭은 사실은 3,4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84 B타입보다는 한 13cm 정도가 더 좁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예미지의 거의 모든 평형대들이 이 아트홀 쪽은 다 3,7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무난해요. 그래서 오히려 뷰 때문에 반대 방향에다 놓으셨을 때는 공간이 오히려 조금 더 남는 효과인데, 원래 소파 자리에 놨을 경우에는 이 부분만 유일하게 월등하게 높진 않고 그냥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면에 이쪽 주방 쪽은 제가 좀 놀랐어요. 지난번에 분석해드리던 화서 푸르지오 84A 타입처럼 알파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2000이 나와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어딘가가 물론 좀 좁아지긴 좁아졌을 테지만 어차피 세로는 144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식탁을 못 놓지만
다 가로로 놓으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2,000짜리 식탁도 들어가는 아파트가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이트의 메탈 톤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뭐 어떤 웬만한 식탁도 무난하게 들어가는데 역시 끄트머리에 원목다리 달린 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침실 쪽으로 한번만 가볼게요. 침실 쪽으로 가보면 이 부분은 좀 단점이에요. 바로 이거. 이게 동탄형 롯데캐슬의 84B 타입과 그 다음에 101 타입의 똑같이 발생했던 문제인데, 다행인 거는 여기가 드레스룸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붙박이를 굳이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옷이 거대할 정도로 많다. 그럴 경우에는 붙박이를 놓고 싶어도 놓기가 너무 애매한 게, 여기까지가 그냥 한 2.5통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는 서랍장 놓고 굉장히 미관적으로 안 예쁩니다. 제가 사진은 링크 시켜 드릴 텐데 별로 새 집 같지도 않고 추천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자꾸 다른 현장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어차피 집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분들은, 많은 분들이 부득이하게도 붙박이를 할 경우에는 이건 그냥 막아버렸어요. 막아서 이 창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붙박이 문을 열을 경우에 이거를 쓸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넓어 보이게 하려고 이 부분에다가 즉 거울, 미러를 설치하면 문을 열었을 때 방이 2배로 넓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서랍장 하나 놓고 이런 조그만 장을 놓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역시 안방의 특징이, 이거는 그냥 표준인데, 가로기는 표준인데 뎁스가 되게 멀게 나와서 세컨 TV를 놓기에는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분들의, 남편분들의 로망인 세컨 TV를 하나를 맞은편 벽에다가 이렇게 적재를 해놓는 게 굉장히 괜찮고, 여기도 지금 무려 640이나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화장대 비슷한 서랍장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 놓고 그냥 TV를 스탠드로 올려놓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방은 모짜렐라 치즈처럼 좀 길게 늘어뜨리는 바람에 꾸미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붙박이 하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크게 나오는 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축에서는. 그러니까 구축분들이 저 사람이 무슨 거짓말 하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구축 얘기는 이제 배제할게요. 어차피 게임이 안 되니까, 신축과 구축은. 일단 한번 잘라주세요. 자,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단, 이게 에러였네요. 이 창문이 없었으면 여기에다가 슬라이딩장을 시공하기가, 이 깊이가 너무 적절하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생기는 바람에 결론적으로는 붙박이 시공은 절대로 추천드리진 않고, 여기에 블라인드, 여기에 블라인드, 그냥 옷 걸자. 끝. 그래도 이 정도면 쓸데없는 칸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좀 이렇게 옷을 걸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긴 옷 걸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일단은 기본 이상입니다. 그래서 84C의 드레스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알파룸으로 한 번만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이 이쪽에 있는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했어요. 자제분이 어린 집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아이 엄마들이 여기서 일을 보실 때 여기를 놀이방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동선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제분들이 좀 큰 집들은, 그러면 소위 우리가 말한 짱 박히기 좋은 그런 서재형으로는 조용하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TV 소리도 잘 안 들릴 거예요. 이쪽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자 장점, 만약에 그냥 드레스룸으로만 쓰거나
아니면 그냥 게스트룸 식으로 침대 하나만 이쪽에 붙이면 창문이 크기 때문에 방이 더 넓어 보여요. 타 아파트에 이렇게 작은 창문을 채택한 그런 알파룸보다는. 근데 이게 만약에 서재용으로 썼을 때는 왠지 이렇게 분할시키는, 강제로 분할시키는 이런 책상을 창가 앞에 놓기가 쉽지는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조금 버거워해요. 그래서 이 창문은 왠지 막 살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쪽에다가 좀 얄쌍한 컴퓨터 책상을 놓거나. 근데 만약에 드레스룸을 안 꾸미려고 하시는 분들, 붙박이나 이런 시스템 행거를 안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이 오히려 문이 이쪽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처럼 뭐 침대 놓는 것도 가능하고 대형 서재를 놓는 것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예미지에 수험생들이 좀 많거든요. 학생들이.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독서실처럼 꾸미는 것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롭게 어떤 합의룸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방을 이제 보시면 방은 똑같아요.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보통 84, 4베이 구조에서는 이 중간에 있는 방이 한 2,700 정도밖에 안 되고 옆에 있는 방이 3,000 이상인데 여기는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그냥 복사를 하시면 돼요. 딸 두 분인 분은 붙박이 하나를 비슷한 거를 설치를 하시고, 뭐 서재를 꾸며주고 싶으면 서재 꾸미고. 그래서 이 방이 의외로 넓어 보일 거예요. 타 아파트보다. 이 중간 방이 메리트라는 거죠. 입주가 처음이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저기 비교하신 분들은 중간 방이 왜 이렇게 크게 나왔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요. 잠깐 한 번만 끊어주세요. 여기가 현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 구축 아파트에선 이런 게 많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신축에서는. 신발장은 좀 작게 나왔는데 아예 충분해요. 이 정도로.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신발장은 좀 협소하게 나왔지만 이 공간이 이게 하나의 서브 창고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스타일러를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측정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스타일러는 아니더라도 여기가 오히려 겨울 외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행거를 설치해서 좀 옷을 보관하는 것도 괜찮고, 예미지에서 좀 오래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문짝을 떼서 좀 아치형으로 약간 미관적으로도 이쁘게 간접 조명을 좀 더 보강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절대로 좁은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이 있어도 저는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먼지나 빗물이나 눈이 떨어질 만한 그런 겉옷을 아예 걸어 놓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중문 열고 집에 입장하시는 게 더 깔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게 좀 아깝더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여기가 턱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는 그냥 일반 뭐 그냥 좀 싼 바닥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육안적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거는 그냥 팬트리인데, 사실은 밑에까지 지금 타일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조그만 미니 현관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미니 벤치 하나 같은 거를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뭐 이런 공구, 아니면 뭐 이런 데야말로 현관에 화분을 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4C가 특이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여기가 한 110세대 이상인가 이제 평형대 그 세대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좀 부러운 것 같아요. 되게 이 부분을 이쁘게 꾸미면 이렇게 넓게 가로로 나온 현관은 쉽게 찾아보실 수 없어요. 대신에 원 슬라이딩은 못 달겠더라고요. 그죠? 저같이 원 슬라이딩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일단은 다른 중문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여기를 하나의, 우리가 흔히 구축 아파트에서 많이 경험해 보신 하나의 그런 서브룸으로 느끼게끔 하는 게 어떤지. 이상입니다.